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3당이 5.18 왜곡 처벌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의로 끝나지 않고 본회의까지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승천보는 해체는 면했지만 상시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수소전기차 150대를 보급합니다. 차량 한 대당 3,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발전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상승 때문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돈없는 비방과 왜곡을 법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그 근거가 되어줄 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인법, 5.18 역사 왜곡 처벌법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여야 3당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처벌의 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 범위는 신문, 잡지,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과 공연물, 공연이 진행된 토론회, 기자회견 등입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가 목적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을 보완했습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해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 의원 16명, 무소속 송금주, 손혜원, 이용호 의원까지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겨 이대로 표결할 경우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부터가 난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라 실제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5.18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사과와 징계를 한 만큼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라도 한국당 스스로 법안 통과에 협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론의 압박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제명해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낸 외국인 선교사들의 부인들에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의장은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선교사들의 활동에 이어 당시의 진실을 알리려는 부인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신을 보냈습니다. 공개 서한을 보낸 마사 헌트리 여사와 바바라 피터슨 여사는 1980년 5월 광주에 거주하며 5.18의 참상을 목격하고 기록해 세계에 알렸습니다. 영산강 죽산보가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해체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겁니다. 반면 승천보는 구조물을 유지하는 대신 수문을 항상 열어두도록 했습니다. 먼저 남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낫다. 환경부가 꾸린 4대강 조사평가 민간 합동기구가 내린 결론입니다. 해체했을 때와 유지했을 때를 가정해 수질 개선과 홍수와 가뭄 대비 등 경제성을 따져봤더니 해체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대 편익 비율, 즉 BC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보 설치 이전 수질과 생태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총 편익이 1,58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총 비용은 623억 원으로 감소하여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2.54로 상향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승천보는 구조물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비용 대 편익 비율이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물을 가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승천보가 다리로 사용되는 점과 보를 해체했을 때 농가들이 입을 피해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 해체를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환경단체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홍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상시 개방으로는
자연성 회복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순천보도 향후에 해체 결정으로 좀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해체 소식을 들은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농업용 수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저 파면 혹시 양수를 못해서 농사를 못 짓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환경부는 기획위원회 제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제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징물인 죽산보. 하지만 지난 2009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줄곧 논란거리였습니다. 대운하 논란에서 수질악화 논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까지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논란의 역사를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영산강에 숭천보와 죽산보 두 개의 보를 세우고 강 바닥을 준설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의심이 컸지만 대통령은 영산강 수질 개선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사라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내에 몰아치듯 해치운 공사. 정부는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걸며 반발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샘 공사를 통해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세워 물그릇을 키우긴 했지만 돌아온 건 여름마다 창궐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이었습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이 여러 차례 감사를 했지만 같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도 사업의 명분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죽산보 물속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물 속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합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영산강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된 사이에 이 사업에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4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죽산보를 해체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도 적지 않은 세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영산강을 훼손했다는 깨달음과 결론을 뒤늦게 얻긴 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치러야 했던 비용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수소전기차 150대를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법인 등이며 차량 한 대당 국비와 시비 등 총 3,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구매 희망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소전기차 보급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전력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8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적자가 2,080억 원을 기록해 지난 2012년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4분기 적자로 전환한 뒤 작년 3분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기 내내 적자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여름철 전기 판매량 증가로 수익은 늘었지만 발전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한 게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2층 높이 생활용품 창고에서 불이 나 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창고 내부에 일회용기와 부탄가스 등 보관된 물건들이 많아 소방관들이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부지 내 컨테이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20대가 출소 5달 만에 또 금품을 훔쳐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 반쯤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주점에 들어가 동전 10,000원어치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서 식당과 찜질방 등에서 4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절도죄 등 전과 11범으로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자 달라이라마 같은 해외 불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업적을 쌓았던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송광사에서 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명종 소리가 울립니다. 세수 92세, 법납 75년을 끝으로 지난 18일 입적한 보성 스님의 영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원로 회의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전남도지사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출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출가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말씀하셨고 또 스님이 그동안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그런 모습과 또 가르침 그것을 잘 이어서 영결식을 마치자 스님의 법구를 실은 행렬이 만장을 앞세우고 답의장으로 향합니다. 불자들은 불경을 되뇌이며 스님이 생전 거닐던 길을 뒤따릅니다. 스님, 불 들어 갑니다. 어느덧 장작과 법구에 불이 붙고 연기가 하늘 가득 퍼집니다. 보성 스님의 제자와 불자들은 합장을 하고 스님의 극락 왕생을 빌었습니다. 지난 1945년 18살에 해인사에서 출가한 보성 스님은 세 차례의 송광사 주지와 초대 법계위원장, 조계총림 5대 방장 등을 역임했던 조계종의 원로 스님이며 달라이라마와 틱나탄 스님 등 해외의 지식인과도 교류하며 후학의 학업을 지원하고 육성해 한국 불교계에 공헌했습니다. 보성 스님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송광사의 가풍에 따라 검소하고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구 백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장 실사를 위한 사전 방문에 나섭니다. 실사단은 오는 25일 백운광장 뉴딜 사업 지역을 살펴보고 활성화 계획에 대한 현장 브리핑과 질의 답변을 받습니다. 사업 선정 여부는 다음 달 8일에 발표 평가와 다음 달 28일에 진행되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민간 모임이 결성돼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제 조속한 선정과 이전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일반 시민 3만 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산하의 광산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주 지역 1월 실업률이 4.9%에 달해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현행 실업교육 실태와 구직 지원 체계를 점검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까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권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만큼 경각심을 가지셔야겠는데요. 이 황사용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기 정화 식물을 놓아두는 것도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녹색 식물을 놓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봄 기운 느끼기에 좋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1도, 해남 13도, 강진 14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6도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15도, 순천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오늘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광주의 한낮 기온 16도까지 오르겠고 이후로도 쭉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